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 단일 질환 사망률 1위, 세계적으로 6초에 한 명씩 사망하는 병. 한여름과 한겨울에 더 위험한 이 병은 바로 뇌졸중. 단 몇 시간의 골든타임이 생사를 결정짓는다. 3시간 이내, 예전에는, 현재는 4.5시간까지 늘어났지만 일단 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신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사망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해 가족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겨주는 병이다. 언어 기능이 망가지는 그 실어증, 그리고 마비, 그다음에 삼킴 장애, 그다음에 감각 이상. 시간을 지체할수록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져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도 불리는 뇌졸중. 하지만 초기 대응만 잘해도 사망률과 후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데, 오늘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올해 68세 뇌졸중 환자 이청현 씨.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하며 건강을 자신했는데 20일 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제 햇빛 따가웠어요. 그래서 머리 휙 의식이 회복, 이제 정신이 이렇게 쓰러진다고 해서. 쓰러졌을 때 당시에는 저희 가족들은 같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는데,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건 주변 이웃들이 바로 쓰러지신 상황을 보시고 일단 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신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당시 택시 운전을 했던 이청현 씨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중 의식을 잃었다. 쓰러진 장소는 다행히도 사람들이 많은 도로가. 지나던 사람들은 재빨리 119에 신고를 했고 이청현 씨는 의식을 잃은 지 40여 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당시는 환자분은 눈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왼쪽 편에 굉장히 심한 편마비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굉장히 어눌하고 이쪽 왼쪽에 팔다리를 가눌 수 없는 상태고, 눈은 그 무시 증후군에 의해서 우측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뇌졸중은 뇌 기능에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한방에서 부르는 중풍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진 병.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은 이청현 씨는 병원에 도착해 곧바로 저체온 치료를 받았다. 체온을 낮추게 되면 온몸의 신진대사가 늦춰지기 때문에 혈액이 갑자기 많이 공급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덕분에 위험한 순간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머릿속에 이제 있는 출혈도 지금 거의 다 흡수가 돼서 지금 뭐 또 재발하거나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아질 것만 생각하시고, 또 손주분들이 뭐 스케이트도 할아버지랑 같이 타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적어놓은 거 봤는데,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 이제 한두 달 열심히 하시면 다 가능할 겁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병이지만 전조 증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생긴 뇌는 우리 몸에 몇 가지 신호를 보낸다. 그 같은 그 증상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순간 말이 어눌하다든지, 잠시 한쪽 편으로 팔다리가 불편하다든지,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뭐 순간적으로 물체가 2개로 보였다든지, 이런 증상이 수분 정도 혹은 1시간 이내로 반복적으로 생기는,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는 그거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 뇌의 각 부분은 맡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손상 부위에 따라서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데, 뇌가 손상된 정도와 위치에 따라 반신마비, 감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웃손발이라고, 이하고 웃어볼 때 한쪽 얼굴이 그 양면이 다르다든지, 그다음에 손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진다든지, 말을 시켰을 때 발음이 어눌한 경우, 이런 경우는 갑자기 그런 증상이 순간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뇌경색이
갑자기 생겼을 가능성, 그리고 빨리 도움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의 신경학적 증세가 48시간 이상 악화되지 않으면서 뇌졸중의 상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재활 치료를 받게 된다. 다행히 치료 경과가 좋은 이청현 씨는 빠르게 재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지금 다행히 아주 고령도 아니신데다가 상태가 좋으셔요. 그래서 근력도 어느 정도 지금 도달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아주 재활 치료에 있어서 또 골든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한 90% 정도는 회복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뇌졸중 발병 후 뇌가 회복이 되는 시간은 3개월. 뇌졸중 환자는 이 기간 내에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만 회복에 도움이 된다. 만일 이 최적 기간 내에 재활 치료를 충분히 받지 않는다면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이청현 씨의 경우 다행히 회복 속도가 빠른 편. 이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부터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온 덕분이라는데, 아버지가 이제 한 7, 8년, 한 5, 6년 전부터 그 자전거 운동을 정말 3일에 한 번씩, 3, 4일에 한 번씩 빼놓지 않고 50km에서 70km씩 꾸준히 타셨던 그런 운동 관리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단전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 만큼 또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치료 과정들을 또 잘 견뎌냈기 때문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있다. 오늘의 리더는 67세 신옥균 씨. 신 씨는 뇌졸중으로 2차례나 쓰러진 경험이 있다. 처음에 쓰러질 적에 눈이 따갑더라고요, 양쪽 눈이. 그리고 비비고 있었더니 옆 사람도 아이고 따가워 했더니 보통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막 세기둥이 왔다 갔다 가가지고 엉금엉금 켜가지고 나가 있었죠. 그때 옆 사람이 와서 수첩을 갖다 깔아주고 앉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나는 이거 이상하다고 119 빨리 불러달라고 했더니 여기 옆 사람이 업고 가서 병원에 갔어요.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해 보이는 신옥균 씨는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자전거 타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뇌졸중을 겪고 나서 시작한 운동. 아프기 전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미처 몰랐다. 하루에 자전거를 타는 시간은 3시간 정도. 열흘에 한 번꼴로 등산도 하고 있다. 뇌졸중 환자였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체력이다. 처음에는 자전거도 못 타고 움직이도 못 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아들이 다 데려다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팽이 짚고 이제 한 3개월 후에는 지팽이 짚고 조금씩 한 5m 쪽 걸어다니고 뭐 그랬어요. 지금은? 지금은 뭐 양호해요. 뭐고 다 할 수 있고. 내가 신옥균 씨 안 지가 지금 한 3년 됐는데 가까이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고 뭐 아주 보통 건강적으로 똑같아요. 다음 날 신옥균 씨를 병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2달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많이 나아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와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왔거든요. 과거 뇌졸중으로 2번이나 위험한 고비를 넘긴 신옥균 씨. 과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현재는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으시고 또 본인도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현재는 아주 자세한 진찰로만 알 수 있는데 우측 팔에만 미세하게 근력 저하가 있고 언어 능력은 거의 정상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오른쪽이 거의 과거에는 반신마비로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던 신옥균 씨. 반신마비 상태였는데 앞으로는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좋은 식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 한번 꼭 감아보시고 식사 습관은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너무 짜지 않게 아무래도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염분 섭취, 소금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기름기 많은 음식,
당분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메가3가 이제 풍부한 음식들이 또 있거든요. 뭐 멸치라든지 호두. 호두도 그 아몬드고 땅콩하고는 예. 하고 넣어가지고 매일같이 먹어요. 예, 그게 오메가3가 풍부해서요. 아주 혈관을 깨끗하게 맑게 해주고 혈관 건강하게 해주는 그 음식들이니까 보통 한 번 뇌졸중을 겪은 분들이 일반 보통 분들에 비해서 뇌졸중 재발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보통 재발률은 한 20 내지 30% 정도 되고요.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재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뇌졸중 재발 위험이 높은 신옥균 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평소 그가 건강을 위해 지키는 원칙은 무엇일까? 운동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식도 골고루 잘 먹고 짜게 안 먹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식습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강 식단만 잘 유지해도 얼마든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견과류는 빼지 않고 챙겨 먹는데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은 지방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뇌경색에 좋은 음식으로는 해조류라든지 고등어, 꽁치 등의 등푸른 생선, 그다음에 오메가3가 풍부한 호두, 밤, 멸치 등이 있겠고 또 그외 양파, 대파, 버섯 등의 음식도 상당히 뇌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옥균 씨는 지금 그 누구보다 열심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삶에 큰 즐거움을 가져왔다. 아프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 자체가 취미이자 보람이 된 것이다. 이제 그에게 남은 바람은 오직 하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원치 않고요.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아는 거지만 이제 술,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항상 그 아주 작은 투자지만 이런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큰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질병들이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병들은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낸다. 다만 사소한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병을 키우는 것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법. 우리 몸에 대한 적당한 의심과 염려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